코로나19로 맞이해서 오늘 수업은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방과후 아카데미 창의수학 이번 시간은 정다면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다면체를 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면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다면체라는 것은 다각형이 면으로 둘러싸인 입체 도형을 우리가 다면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 다면체에서 둘러싸이는 면의 개수에 따라 면의 개수가 4개이면 4면체, 5개이면 5면체, 6개이면 6면체, 이와 같이 면의 개수에 따라서 다면체를 분류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원기둥과 원볼은 면이 다각형이 아닌 우리가 이와 같이 원기둥과 원볼은 다면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각볼대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각볼대는 각볼을 밑면과 평면으로 자르게 되면 윗부분은 각볼과 밑에 부분 두 개의 입체 도형으로 우리가 분리가 되는데, 이때 윗부분이 각볼을 제외한 나머지 입체 도형을 우리가 각볼대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정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다면체는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과 그 다음에 각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을 때 이와 같이 1번과 2번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다면체를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이 두 번째 정다면체라 하면 면이 정삼각형인 것과 정사각형, 정오각형에 따라서 우리가 정다면체를 분류를 할 수가 있는데, 여기에 따른 첫 번째 면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이 정삼각형인 정사면체는 첫 번째로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에 따라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는데, 모인 면의 3개인 정다면체는 우리가 이와 같은 우리가 정다면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 3개, 이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이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이와 같이 모든 정삼각형으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의 모인 꼭지점의 면의 개수는 3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 꼭지점의 개수의 면의 개수가 4개인 정삼각형일 때의 정다면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 다음과 같은 우리가 정다면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정삼각형의 각각의 모인 꼭지점의 개수가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면이 하나, 2개, 3개, 4개. 이와 같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4개인 우리가 정다면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5개인 정다면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다음과 같은 정다면체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살펴보면, 이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살펴보면 하나, 2개, 3개, 4개, 5개. 이와 같이 각각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보면 5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삼각형인 면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는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3개, 4개, 5개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로 면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가 있습니다. 이 정다면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정다면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모두 정사각형이고 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이 꼭지점 역시 모인 면의 개수는 1개, 2개,
3개.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는 면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 역시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정다면체를 우리가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정다면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이 꼭지점에서 모인 정다면체의 면의 개수는 3개가 모두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각각의 도형은 정오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꼭지점에서 모인 면은 정오각형이 하나, 2개, 3개. 이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 역시 1개, 2개,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면이 정오각형인 정다면체에서 하나에서 모이는 꼭지점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정다면체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이면서 정삼각형이고 이 면의 개수를 세보면 4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우리가 다면체를 정사면체라고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 그림에서 보시면 정사각형인 면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3개가 되는 이 면의 개수는 6개. 따라서 이와 같은 정다면체를 우리가 정육면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로 정삼각형이고 하나에 모이는 꼭지점의 개수가 4개인 다면체이고 이 면의 개수는 8개를 만족해서 이와 같은 도형은 우리가 정팔면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정오각형의 도형이 하나의 면에 3개씩 모이는 이와 같은 우리가 정다면체를 정십이면체. 마지막으로 정삼각형이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이는 면의 개수가 5개인 정이십면체. 이와 같이 정다면체의 종류는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 5개의 종류 위에는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다면체의 종류는 이 5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다음 표를 완성을 해보면 정다면체는 5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 5가지 종류의 면의 개수와 면의 모양,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각각의 우리가 정다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사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사면체도 우리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와 같은 형태의 그림을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면의 개수는 사면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4개가 될 것이고, 면의 모양을 보면 이 면은 정삼각형이 우리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면의 개수는 4개, 그 다음에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우리가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육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육면체의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정육면체는 이와 같은 그림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면의 개수는 정육면체이기 때문에 6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의 모양은 각각의 우리가 정사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1개, 2개,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육면체는 면의 개수는 6개,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이면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정팔면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팔면체를 우리가 도형으로 그리면 이와 같은 그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팔면체는 팔면체이기 때문에 면의 개수는 당연히 8개가 될 것이고, 면의 모양을 보시게 되면 이와 같은 정삼각형의 모양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세보면 이 꼭지점에서 모이면 하나, 2개, 3개, 4개. 따라서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우리가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정리하면 정팔면체는 면의 개수는 8개이고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모양을 하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4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정12면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정12면체의 그림을 우리가 그려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와 같은 모양을 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정12면체에는 우리가 이 정오각형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면의 개수는 역시 12면체이기 때문에 12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 살펴보게 하나, 2개, 3개. 역시 우리가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3개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12면체는 면의 개수는 12면체이기 때문에 당연히 12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면의 모양은 정오각형이고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3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20면체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20면체의 그림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림이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 정20면체에는 면의 개수는 20면체이기 때문에 20개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면의 도형은 우리가 정삼각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20면체는 면의 개수는 20개, 그 다음에 이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5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를 표를 완성하면 정4면체는 면의 개수는 4개, 삼각형 모양은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 되고 꼭지점의 면의 개수는 3개, 정6면체는 면의 개수는 6개, 면의 모양은 정사각형,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3개, 정8면체는 면의 개수는 8개,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고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4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정12면체는 면의 개수는 12개, 면의 모양은 정오각형, 그 다음에 하나의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3개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정20면체는 면의 개수가 20개, 면의 모양은 정삼각형이고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는 5개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다면체는 5가지 종류밖에 없기 때문에 이는 좀 친구들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게 되면 각 면이 모두 합동인 정다각형이고 이 정다각형이 모인 면의 개수가 모두 같을 때 이 1번과 2번식을 모두 만족하는 다면체를 우리가 정다면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정다면체는 우리가 정4면체, 정8면체, 그 다음에 정6면체, 8면체, 그 다음에 정12면체, 그 다음에 정20면체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이게 정20면체이고 이 맨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 정12면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개의 지금 글자가 바뀌어 있는데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 이와 같이 우리가 정다면체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3면체는 면의 개수, 삼각형, 그 다음에 한 꼭지점에서 모인 면의 개수에 대해서 각각 정4면체, 정6면체, 정8면체, 정12면체, 정20면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회전체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텐데요. 이 회전체라는 것은 우리가 이 한 바퀴 회전이라는 게 한 바퀴
돌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준으로 인해서 이 기준을 정해놓고 이 기준점을 정해서 기준선이나 점을 기준선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 바퀴 돌렸을 때 과연 어떠한 도형이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회일 전체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친구들이 오늘 배운 내용은 꼭 복습해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잊어먹지 않도록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